일반적인 프랜차이즈 홈페이지가 그렇죠. 현혹되기 쉬운 항목들이 많고 그 말들을 믿고 나도 여기에 차리면 이 정도 매출 낼 수 있겠다, 얼마 남을 수 있겠다 라고 이제 호기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가맹 내준다고 해서 본사가 대신 매장 운영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여기에 가맹을 내고 싶다라고 하면 본질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대표님 표정이 안 좋으신데 무슨 일 있으신가요? 최근에 저희 찾아오신 대표님인데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운영하시는 분들이세요. 근데 이분들이 본사 믿고 계약했다가 본사에서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아서 본사에 어떤 점을 좀 항의할 수 있는지 물어봐가지고 저도 같이 봐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프랜차이즈 브랜드 정말 제대로 알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본사 홈페이지나 광고에 속아가지고 계약하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 물론 이제 본사에서 마케팅을 전적으로 해줄 의무는 없지만 최소한의 교육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나, 아니면 오프라인 매장적으로 일정 부분 관리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너무 무책임한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실제로 이제 그런 사례를 들으니까 안타깝긴 하거든요. 최근에 찾아온 클라이언트 분 중에 고깃집 운영하시는 분인데, 폐업 전에 마지막으로 마케팅 한번 해보겠다 라고 해서 찾아오신 분이고, 본사에서 신경을 써주는 게 한 군데도 없다 라고 말씀하셔서, 물론 그 소통에 대한 내막은 모르겠지만 저희가 대응을 통해 도와드리고 있고, 홈페이지에 가보면 요식업 경험이 없어도 전문가로 만들어줄 수 있고 마케팅적으로 홍보도 해줄 거고, 어느 지점 월 매출 최대 얼마 이렇게 혹하게 홈페이지 꾸며놓 주셨어요. 뭐 일반적인 프랜차이즈 홈페이지가 그렇죠. 현혹되기 쉬운 항목들이 많고 그 말들을 믿고 나도 여기에 차리면 이 정도 매출 낼 수 있겠다, 얼마 남을 수 있겠다 라고 이제 호기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일매출 최대라고 하면 그 지점의 최대 매출인 거잖아요. 다른 지점의 최소 매출, 장사가 안 됐거나 가맹이 생겼다가 없어진 업체 홈페이지 안 나와 있잖아요. 못 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좀 따져서 브랜드를 선정하고 운영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인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을 하셨고 한 1년 정도 운영을 하셨는데 매출이 계속해서 마이너스만 나시는, 초반부터 이제 본사에 충분히 요청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본사에서 딱히 이제 대처 방법을 알려주지도 않고 크게 내 매장을 신경 써주지 않는 것 같다 라고만 하시니까 이게 좀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매장이 한 군데가 아니에요. 저희 찾아온 업체만 봐도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그 브랜드의 네이버 플레이스를 한번 봤어요. 지형점도 보고 저희 찾아온 대표님 매장도 한번 봤는데, 홈페이지는 나름 깔끔하게 해뒀는데 플레이스를 봤을 때는 메뉴 사진은 있지도 않습니다. 어떤 메뉴 파는지 사진 정도는 이제 본사에서 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본사에서 정말 무신경하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물론 이제 플레이스 마케팅을 운영하는 거는 점주님 역할일 수 있어. 근데 최소한 그 사진 정도는 홈페이지에 있는 사진만 좀 드렸어도 큰 문제는 없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로 알 수 있는 거는 본사에서 가맹점들을 위해서 어떤 마케팅을 해주는지를 관심을 가지고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가맹 내준다고 해서 본사가 대신 매장 운영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프레임을 가지고 왔으면 운영하는 건 사장님 몫이긴 해요. 근데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본사의 역할이잖아요. 그중 하나의 마케팅이라고 보거든요. 저희가 볼 수 있는 채널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채널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별다른 교육은 해주는지 아니면 지원을 해주는 방향이 있는지 계약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보고 알아보시는 것이 좋다. 그 브랜드가 생긴 지 얼마 안 된 업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심해야겠죠. 전통이 있는 브랜드들이야 브랜드 자체에 입지가 있기 때문에 그 네임드 가지고 내가 장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가게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따져봐야 되는 것 같아. 지원 가능한 것들을 내가 미리 체킹했다면 요청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이 브랜드 괜찮고 홈페이지 삐까뻔쩍하니까 그냥 가는 경우도 있다고. 그냥 소자본 창업으로 가능하니까요. 근데 그거 절대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긴 지 오래되지 않은 브랜드라고 하면 본사만 마케팅을 잘한다고 해서 가맹점들이 다 잘 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물론 이제 매장에서 운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본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신메뉴 포스터나 이런 이벤트 포스터들이 각 매장에 뿌려진다고 해서 그게 마케팅을 잘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가맹점들이 있는 지역이나 위치, 상권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가맹을 내고 싶다라고 하면 그 상권에 맞는 마케팅 교육이나 가맹 관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건 보통 계약서에 써 있나요? 계약서에 나와 있죠. 정말 하나하나 잘 따져보고 6개월, 1년, 2년 뒤에도 본사에서 날 어떻게 좀 책임져 줄 수 있는지 조금 한 수 앞을 내다보고 이후 관리 운영에 대해서, 마케팅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 더 보태면, 모든 브랜드가 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가맹점 관리를 잘하는 프랜차이즈 브랜드 같은 경우는 정말 메인 지역 뿐만 아니라 외곽에 있는 곳들도 플레이스 하나하나 다 신경 써서 셋업하고 플레이스 교육도 하시고 관련해서 광고비 지원도 하고 이런 것들도 있어요. 마케팅 보고 브랜드를 고를 수는 없겠죠.
좋겠지만 본질만큼 마케팅도 중요하기 때문에 관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매출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이런 브랜드들도 있으니까 잘 저울질을 하셔가지고 마케팅까지 한번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것들 말고도 또 주의할 점 있나요? 저는 오히려 빈틈을 잘 공략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는 기존의 가맹 사업을 10개 이상 하는 그런 브랜드보다는 정말 직영점 한두 개 있는 가게들 있잖아요. 그런 점을 잘 찾아볼 것 같아요. 아직 가맹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지만 장사를 잘 하고 있는 업체, 훨씬 더 유리하긴 할 것 같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워낙 이제 프랜차이즈 피해 사례도 많고 지금 현재 불경기잖아요. 불경기 속에서도 살아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본질이든 뭐 마케팅이든 운영 방식이든 그 업체에 가서 내가 문의를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브랜드를 정말 하고 싶다, 이 브랜드 하면 내가 잘할 수 있다 라고 하면 계약서 도장 찍기 전이라면 다른 지점의 가맹점주 분들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가서 먹어보고 끝나는 게 아니고 가맹점주 분과 정말 진지하게 한번 얘기도 해보고, 내가 질문 리스트 짜가지고 홍보하는 매출이 잘 나오는 지점, 1호점, 최근 생긴 지점 토대로 한번 만나보는 거죠. 본사에서 어떤 것들을 해주는지 가맹점주님들의 말을 들어보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거든요. 본사에 직접적으로 미팅하기 전에 가맹점주분들을 먼저 만나보는 것도 하나 방법이지 않을까. 현장에서 좀 더 솔직한 얘기들을 들어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장사가 잘 된다는 매장을 갔는데 점심시간에 텅 비어져 있어. 저녁에 매출 안 돼. 말이 안 맞잖아 이러면. 그러니까 현장을 봐야 된다는 거지. 현장도 보고 운영하는 사장님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뭐 이거는 필수적으로 해봐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러면 생각이 완전 달라질 수도 있어요. 마무리를 하면 프랜차이즈가 모든 걸 다 해주진 않잖아요 솔직히. 그래도 본사에서 어떠한 항목을 가지고 서포트를 해주는지 정도는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은 업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항목들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프랜차이즈 창업을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여기 댓글에 남겨주시면 답변 드릴 수 있는 건 답변 드리겠습니다.